미국은 왜 갑자기 암호화폐를 인정하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더 큰 그림이 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미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를 위험한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래소를 조사했고, 프로젝트들을 소송했고,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하는 법안을 만들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규칙까지 정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뀐 걸까요? 단순히 암호화폐 산업을 키워주려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 지키려는 것은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달러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50년 동안 세계 금융의 주도권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예상치 못한 최대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남은 것은 암호화폐가 아니라 쓸모있는 암호화폐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씩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왜 암호화폐를 공격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비트코인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달랐습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통제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만약 누구나 마음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거대한 자금이 은행 밖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정부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고 달러 시스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이 공격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무질서였습니다. 규칙 없는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도 어렵고 범죄 자금도 유입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달러의 영향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먼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미국도 전략을 바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용 거래 도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국격을 넘는 송금, 기업 간 결제, 온라인 상거래, 그리고 미래 금융 서비스까지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 시장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한다. 만약 미국이 계속 막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가 새로운 금융 표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달러의 힘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금지에서 관리로, 배척에서 제도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지니어스 액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법의 핵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고 그 준비금은 대부분 미국 국채나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수록 발행사는 더 많은 미국 국채를 사야 합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할수록 미국 국채의 수요도 함께 늘어납니다. 결국 디지털 달러가 늘어날수록 실제 달러 시스템도 더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니어스 액트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스테이블 코인이 합법이 되어도 기관들은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가장 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인은 증권인가? 상품인가? 누가 감독하지?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기관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Clarity Act입니다. Clarity Act의 진짜 의미. 이 법은 쉽게 말하면 암호화폐 시장의 교통 법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신호등도 없고 차선도 없고 속도 제한도 없는 도로였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사고가 날까봐 들어오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지면 누가 관리하는지, 어떤 자산인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시장에는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그때부터 거대한 기관 자금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기관은 아직도 크게 안 사나요? 라고 묻습니다. 사실 기관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규칙이 없어서였습니다. 연기금, 보험사, 은행,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수조 원의 자금을 관리합니다. 규칙이 없는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자산은 비트코인입니다. 왜일까요? 비트코인은 가장 오래됐고 가장 많은 기관이 인정했으며 현물 ETF까지 승인된 자산입니다. 즉, 가장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럼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오르면 다 오르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사이클에서는 모든 알트가 함께 오르는 시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동성이 넘치면 거의 모든 코인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관 자금이 중심이 됩니다. 기관은 밈이 아니라 실제 사용되는 프로젝트를 찾습니다. 즉, 실사용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 코인이 주목받습니다. 온도는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국채나 채권과 같은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 거래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방향과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현실 금융을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체인링크는 왜 계속 언급될까요? 블록체인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알 수 없습니다. 금리도, 환율도, 주식 가격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정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체인링크입니다. 기관 금융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생명입니다.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려는 시대에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연결망이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이 프로젝트를 꾸준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왜 금융 인프라라고 불릴까요? 이더리움은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수많은 금융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자산, 디파이, 각종 스마트 계약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블록체인들과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금융 인프라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네트워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NA는 기회이면서도 리스크입니다. ENA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달러 모델을 제시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혁신성이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아직은 실험적인 구조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규제가 명확해질수록 이런 프로젝트는 더 큰 기회를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높은 잠재력만큼 높은 불확실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미국이 원하는 금융 시스템이 완성이 된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달러로,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은 금융 인프라로, 실물 자산 토큰화 프로젝트는 새로운 금융 시장으로, 데이터 네트워크는 금융의 연결망으로 각자의 역할이 분명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암호화폐라는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번에도 알트 시즌이 올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실제로 살아남을 것인가?
이제 시장은 단순한 기대감보다 실제 사용성과 제도권 편입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니어스 액트와 클래리티 액트는 단순한 규제 법안이 아닙니다. 미국이 디지털 금융 시대에 규칙을 먼저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가장 먼저 제도권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알트코인은 모두 같은 길을 걷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 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젝트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프로젝트는 점점 더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키워드는 단순한 알트 시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실사용, 제도권 편입, 기관 자금, 이 세 가지가 앞으로의 승자를 결정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다음 상승장에서 무엇이 오를까가 아니라 10년 뒤에도 실제로 사용될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그 질문의 답을 찾는 사람이 다음 사이클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궁금한 알트코인 프로젝트나 알고 싶은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